굴절과 전반사 동시에 나가겠습니다. 자, 굴절하고 전반사 둘 다 나가겠습니다. 우와, 우리 페이지는 109쪽, 109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문제를 풀기 앞서서 우리 굴절 현상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질이 있다가 매질이 뭐였죠? 매질이 그거죠. 파동이 타고 가는 거. 매질. 자, 첫 번째 매질과 두 번째 매질이 있는데, 첫 번째 매질을 굴절률을 N1 그리고 N2라고 둔다고 했었죠. 이때 스날의 법칙에 의해서 N1분의 N2는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고 람다 2분의 람다 1이고 자, V 2분의 V 1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 했습니다. 물리적인 의미는 뭐라고 했었죠? 오, 그렇죠. 자, 굴절률이 높을수록 파장은 상대적으로 작고요. 그 다음에 속력도 어떻게 돼야 돼? 그치, 느려져야 된다. 요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굴절 법칙이 이제 요런 게 있다라는 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면은 아시겠지만 요거가 진짜 많이 쓰입니다. 전반사에서도 똑같이 쓰이니까 이제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사와 굴절을 동시에 한 번에 해결하는 강의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자, 있습니다. 이 문제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요. 시험에 진짜 완전 잘 나오는 문제, 단골형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A랑 B라는 빛이 있는데, 자, 우리가 옛날에 보호 연자 모형 시험범위 할 때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에서 파장이 가장 긴 빛, 빨강이었고요. 파장이 가장 이제 짧은 빛, 보라색이었죠. 근데 여기서 파랑색, 빨간색 앞에 주황색, 그다음에 빨주, 노초, 파란 뭐 이런 순서대로 파장이 되기 때문에 이 파장 순서들 때문에 굴절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게 같은 매질이어도 굴절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요거를 음시하는 아주 좋은 문제고 수업 때도 풀어드렸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자, 물리적인 현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랑 B가 있는데 A랑 B 중 누가 굴절을 잘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굴절이라 함은 자, 빛이 직진하다가 꺾여버렸어. 꺾여버렸는데 자, 요 똑같은 각도로 보내주었는데 갑자기 원래 이 똑같은 각도 요만큼이어야 되는데 A라는 빛은 파란색만큼 됐고 B라는 빛은 저기 초록색만큼 이렇게 변했죠. 그러면은 뭐야? 변화된 게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그러면은 B의 굴절률이 A보다 크다. 근데 이 NB랑 NA를 쓴 거는 자, 1에 대한 2의 굴절률의 상대적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질 자체적인 굴절률과 A와 B의 빛이 가지는 굴절하는 성질이 다르다. 이런 문제를 암시하는 거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억부터 봅시다. A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자, A가 안쪽으로 꺾였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A든 B든 둘 다 홍용됩니다. 매질 1과 매질 2는 당연히 2의 굴절이 더 클 겁니다. 각도가 작기 때문에 각도랑 굴절률은 반비례했어요. 그러니까 굴절률은 2가 더 클 겁니다. 클 겁니다. 그럼 속력이랑 파장은 이걸 통해서 반비례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맞죠? 자, B의 파장. 이거는 뭐 A든 B든 상관없이 1에서가 2에서보다 긴 건 똑같죠? 근데 디귿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A가 B보다 굴절률이 작아야 돼요. 왜 작아야 되냐? 굴절을 덜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맞다. 그래서 5번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 문제. 자, 파동의 굴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1, 람다 2로 수면파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업 때 설명드렸지만 하얀색과 하얀색을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을 파장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딱 봐도 람다 1이 람다 2보다
크네. 이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굴절하는 정도는 이제 누가 더 클까요? 라고 물어보면 두 번째 게 더 커야 되겠죠. 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번. 속력은 원이 2보다 크다. 당연하죠. 파장하고 비례하는 거. 자, 니은번. 진동수는 크다, 작다? 같다. 이거 아니고. 굴절률은,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별표인데. 자, 원에 대한 2의 굴절률은, 자, 밑에 있는 친구를 아래다 쓰고, 위에 있는 친구를 위에다 쓰셔야 된다. 라는 거. 그러니까 답이 4번. 이렇게 낼 겁니다. 자, 특별 테마라고 해서 하위 헌스, 하위 헌스 원리라고 하는데, 하위 헌스 원리, 옛날에는 호이겐스 원리라고 했는데, 자, 이게 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면에서, 전파원에서 이게 파원인데,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을 파원이라고 했었죠. 파원에서 파동이 만들어지면 이 파동들이 어떻게 다음번으로 연결이 되냐 이거를 설명한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동그란 파원이 다음번에 새로운 파원을 만들어지게 하면서 얘네들을 접선을 싹 다 이어주면 마치 구면이 만들어지는데 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구면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생겨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하이언스 원리는 이제 작도를 통해서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론이긴 하지만 이제 문제 풀 때 크게 막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넣었고 요즘 근래에는 자주 많이 못 봤던 이론인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하신 학생들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동의 굴절과 반사든 뭐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빛의 분산과 프리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 방금 했던 건데 빨주노초 파란보가 파장이 다 달라요. 파장이 빨강색이 가장 길어요. 일로 갈수록 가장 길고 일로 갈수록 작아져요. 그러면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률이 클수록 굴절을 잘하니까 보라색 빛이 원래 들어갔던 진행하는 경로에 대해서 더 많이 꺾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깔 빛이 굴절을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빨간 색깔 빛이 굴절을 상대적으로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보라색으로 갈수록 크다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파장이 짧다. 파장이 짧다는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프리즘에 나오는 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면에 대해서 굴절을 하는 게 이제 굴절 법칙이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작도를 함으로써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도예요. 여기 수직이에요. 여기가 몇 도일까요? 그렇죠. 30도. 그러면은 이거 아니야. 설명 안 할래. 자, 60도. 그러면은 30도. 제가 좀 번외 이야기를 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진도를 못 나가는 경우가 많고 동영상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자, 공기의 굴절률. 자, 공기에서 1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에서 공깃밥 먹고 싶다. 자, 공기에서 자, 원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는 자, 사인 세타. 자, 사인 세타 공기야 원이야? 원이라고 해야죠. 원. 다음에 사인 세타 공기.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를 식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세타 원이 얼마인가요? 세타 원이 원에서의 각도니까 30도. 공기에서 각도는 60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n 공기 i가 얼마냐? 자,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 이게 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싶은데 30도, 45도, 60도, 90도, 사인 45도, 사인 30도,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1, 2, 3, 4로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인 0도는 얼마? 0. 그래서 0. 이거 계산하시면 이거 두 개 곱하면 분모로 가죠. 수학 시간에 배웠죠. 2랑 루트 3 곱하면 분자로 가. 에이, 설마 우리 대고 학생들은 다 알겠죠. 자, 공기에 대해서 원의 굴절률이 루트 3이다. 이걸 찾았고요. 첫 번째.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글씨가 예쁘지? 자, 두 번째. 자,
2에서 세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2에서 세타로 진행하는데 공기로 진행하죠. 그러면은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N2에 대한 N 공기 요거잖아요. 자, N2는 사인 세타 공기분의 사인 세타 2인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 제가 지금 구분해 드리면 이 세타 공기랑 이 세타 공기는 그냥 표현만 이렇게 한 거예요. 매질이 어디서 어디로 진행한다는 표현만 한 거니까 다른 각이야. 자, 얘가 얼마냐?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2. 그러니까 사인 30도.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공기에 대한 2의 굴절률이 루트 2다. 이거 보이세요? 자, 공기 2죠. N2 공이 아니라 N 공투야. 그럼 얘는 N 공투분의 1이랑 똑같아. 그러면 이게 루트 2라 했으니까 루트 2분의 1이다.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은 자, 계산하시면 사인 30도 곱하기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다. 어이구. 자, 그럼 세타 몇 도? 45도. 어이구야. 자, 여기 각도가 45도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번. 공기에 대한 원의 굴절률은 루트 3. 예스. 어딨어? 여기. 자, 요거. 자, 니은번. 세타는 45도. 맞죠? 45도. 디귿번. 단색광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굴절률이 1이 큰가요? 2가 큰가요? 자, 이거는 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물리적으로 볼게요. 그림 봐주시면 자, 같은 각도로 그냥 보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30도로 보냈는데 60도로 꺾였네. 30도로 보냈는데 45도로 꺾였네. 누가 굴절을 더 잘했어? 당연히 30도에서 60도 보낸 친구가 굴절을 더 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굴절률은 1이 2보다 크다. 이걸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 파장은 이렇게 되겠고, 속력은 어떻게 돼요? 2가 크다. 그러니까 1에서가 2에서 크다. 잘못됐네. 답이 3번 이렇게 넘어갑니다. 재밌죠? 나만 재밌나? 자,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읽어보시고, 프리즘인데 좀 약간 4분원이라 해야 되나? 4분원. 부채꼴. 오, 부채꼴 좋다. 부채꼴 뭐야? 자, A라는 빛이 들어가서 경계면에서 굴절을 일으킵니다. 자, 일으키는데, 자, 굴절각이 세타 A로 친절하게 알려줬어. 그럼 이 각도가, 우리 그냥 세타 1이라 하자. 세타 1. 그니까 A, 그, A가 어떻게 진행하냐면, 매질 2에서 매질 1으로 가는데, 세타 1이라는 각도에서 세타 A가 된다. 요 관계식을 좀 써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빛이 있는데, B라는 빛은, 여기 그러면 세타 2라고 할까? 세타 2. 세타 2라는 각도로 세타 B로 굴절을 한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문제에 이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세타 1인데, 자, 일단 기억력 디귿에서 물어보는 것부터 봅시다. 기억번. A의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빛이 진행하면 항상 연장선을 그려주세요. 그럼 어떤가요? 원래, 자, 연장선을 그리면 원래 각도가 이만큼이에요. 이게 세타 1이에요. 근데 갑자기 세타 1이에요. 세타 1이에요. 근데 갑자기 세타 A로 커졌죠. 각도가 커졌어요. 그러면 각이 커졌다는 걸 알아낼 수 있으니까 기억번에서 2의 굴절률이 1의 굴절률보다 크다 이걸 알아낼 수 있어요. 각이 만약에 굴절률이 만약에 1이 작았으면 이렇게 꺾여야 돼요. 그러니까 2가 더 크다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매질 2가 매질 1보다 굴절률이 크다. 그럼 파장은
반대로 써야 되니까 매질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 잘못됐네요. 자, 니은번. 진동수는 같다. 와, 이거 너무 좋죠. 이런 문제만 계속 나오면 좋겠다. 자, 디귿번.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A를 구해야 돼요. 이거 구하는 방법이, 자, 한 번이라도 풀어보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자, 매질 2에 대한 원의 굴절률을 써보도록 할 건데, A랑 B가 이게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질 2분의 매질 1이고, 얘는 사인 세타 1이야 2야? 1이라 써야죠. 아니죠. 자, 이 대각선 각도 써야 되니까 A라고 쓰셔야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1 요거고, 이거는 동일한 논리로 B 빛을 봐보세요. B는 사인 세타 B로 들어가면서 사인 세타 2가 됩니다. 그럼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A를 구하는 거니 이렇게 대각선끼리 서로 자리 바꿔주면 되겠네. 맞죠? 자리 바꿔주면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인데 얘가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A가 된다. 그러면은 세타 2는, 자, 이게 정말 그 반구형 매질을 쓰는 이유가, 반원형 이렇게 쓰는 이유가 이 반지름이 똑같아요. 대박. 반지름을 나지 아리랑 하자. 그럼 세타 1이 사인 세타 구할 줄 알죠? 이렇게 해줘. R분의 3D. 세타 2는 R분의 2D. 그러니까 그냥 요 길이, 요 길이만 알면 비율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D가 약분돼서 2분의 3이다. 얘가 같으니까 2분의 3이 맞다. 4번 이렇게 구한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이게 반원형을 쓰면 좋아요. 자, 생활 속의 굴절 현상. 자, 낱말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요게 조상님들의 선조인데, 사실 이제 이거는 좀 상식적인 부분이라 제가 수업 때 크게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같은 데서 내 발이 더 떠 보이고 이런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굴절 원리 때문에 그런다. 자, 이제 문제 위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수업 때 풀어봤던 거고, 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굴절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자, 얘가 직진을 하면 요게 세타겠죠? 근데 세타 1으로 커졌네. 그럼 바로 굴절률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n이 클까요? b가 클까요? 당연히 a가 커야죠. 다음에 a랑 c도 봐볼까요? 어이구, 각이 짧아졌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 좋다. nc, na, nb.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기억번. 가에서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자, 파장은 C 헷갈리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A가 B에서보다 작다. 맞네요. 니은번. 나에서 P의 진동수. 나에서 P의 진동수는 아이고 크다 작다 다 아니잖아. 그렇죠? 디귿번. 디귿번. 속력은 B가 C보다 크다. 와, 파장이 속력이랑 똑같죠? 그러면 크다. 맞네. 3번. 와,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죠? 자, 11월 모의고사 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조금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안타깝게 제가 틀렸어요, 옛날에. 낚여가지고. 자, 2016년 당시 한참 대학생일 때, 한참 대학생일 때 풀다가 틀린 적이 있습니다. 자, 기억번. 아픈 과거가 있어요. 자, 요 각도가, 요 각도랑 동일할 텐데, 커졌죠, 각이? 그러면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2에서 1 보낼 때 얘가 더 크다. 이거를 알아낼 수 있겠네. 자, 그러면은 기억번부터 봅시다. 기억번. A의 속력은, 자, A의 속력은 2에서가 1에서보다 작다. 라고 했어요. 자, A든 B든 이건 상관없다 그랬죠? 아까 전에 했던 문제 기억나시죠? 자, A의 속력은 2에서가 1에서보다 작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굴절률이 작잖아. 니은번. 파장은
2에서가 1에서보다 길다. 기억하고 니은이 같은 말인데 속력이랑 파장이랑 똑같이 작다 작다 돼야 돼. 길다도 말이 안 돼요. 디귿번을 낚였어요. 자, 저는 이게 너무 치사한 것 같긴 한데 자 보자. 자 여기 보시면 문제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입사각은 A가 B보다 크고 자 A라는 빛은 여기가 세타 1이고 B라는 빛은 여기가 세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자 굴절각이 서로 똑같아요. 굴절각이 서로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세타 1과 세타 2가 있는데 세타 입사각은 A가 B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타 1이 더 큰 거야. 큰 건데 굴절하는 각도가 동일해. 굴절하는 각도를 세타라고 해볼까? 이게 동일해. 그러면 누가 굴절을 잘했나요? 물어보면 A요 이렇게 말하겠죠. 자, A가 B보다 잘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A가 B보다 크다. 맞다 해버리면 틀리는 거야.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원에 대한 2의 굴절률이라 했어요. 그러면 원에 대한 2의 굴절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NA, NB 이거 구한 건 뭐냐면 자 N2분의 N1 값을 구한 거야. 이 구한 거야. 그러니까 굴절되는 정도는 A가 B보다 큰 거 맞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2에 대한 원의 굴절률이야. 왜냐? 2에서 1으로 보냈잖아. 그러니까 원에 대한 2의 굴절률은 원에 대한 2의 굴절률은 저거의 반대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프라임이라고 제가 둘게요. 프라임 프라임. 이건 이렇게 된다 이거지. 왜 그러냐? 반대로 역수로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크다 해버리시면 큰일 나요. 제가 옛날에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틀리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A랑 B가 있는데 후에 대한 원의 굴절률은 당연히 A가 커요. 당연히 A가 큰데 원에 대한 2의 굴절률이라 했잖아. 문제에서. 그러니까 원에서 2로 보낼 때는 이렇게 반대로 쏘면 돼. 요 광선이 요렇게 들어가. 근데 이 각도가 세타라고 치면 세타 1이 됐어. 세타가 세타 1이 됐고 B라는 애도 마찬가지로 2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세타라는 애가 세타 2가 돼버린 거야. 요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근데 각도는 세타 1이 더 크죠. 그러면 굴절을 누가 더 잘했어? B가 더 잘했죠. 각도가 더 짧아졌잖아.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틀렸으면 실력이겠죠. 근데 시험 볼 때 안 틀리면 되겠지. 자, 도전 문제. 자, 다시 볼게요. 프리즘인데 살짝 어려운 상황이고 작도를 살짝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똑같은 프리즘을 한 것 같은데 똑같은 프리즘을 쓴 것 같은데 자, 한 명은 30도로 가고 하나는 15도로 갑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요 각도랑 요 각도가 동일해 보이는 문제 상황인 것 같아요. 기억번부터 일단 먼저 봅시다. 가에서 단색광의 속력은 프리즘에서가 A에서보다 작다. 자, 기억번. 자, 매질 A가 있고 매질 B가 있는데, 자, 프리즘이 있고 A가 있어요. 누가 더 클까요? 물어보면, 자, 요렇게 쐈는데, 각도가 이만큼으로 커졌어요.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은 건 보이죠? 각도가 커졌네. 맞지? 그러면은 프리즘의 굴절률이 더 큰 거야. 그러면 속력은 반대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작다가 예스 맞네요. 니은번 나에서 단색광의 파장은 B에서가 프리즘에서의 루트 200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스넬 법칙을 써서 구해봐야 알겠지. 니은번 푸시면은 단색광의 파장. 자, 요거 눈에 바로 보이시면 좋을 텐데. 여기 각도 얼마? 60도. 여기는 얼마? 30도. 왜? 90도니까. 그럼 요 각과 요 각이 동일하니까 30도 이렇게 되죠. 30도에다가 15도 더하면 45도. 45도니까 자, 앰프 사인
30도가 NB 사인 45도. 아,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자, 우리 이렇게 해도 돼. N프분의 NB는 사인, 프리즘에 들어있는 각도가 30도니까 45도분의 사인 30도. 이렇게 하셔도 돼. 이렇게 하셔도 돼. 근데 둘 중에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위에 걸로 계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전 이렇게 했어요. 자, n프 곱하기 22분의 1이 nb 곱하기 얼마? 2분의 루트 2. 자, nb랑 n프 비율이 얘 약분하면 루트 2배만큼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파장은 프리즘이 길어, B가 길어? 파장은 B가 길죠. 각도가 커졌으니까. 굴절각이 커졌잖아. 그러니까 루트 2배가 맞는 거지. 이렇게. 자, 디귿번 마지막. 아, 디귿번 좀 짜증날 것 같은데. 자, 디귿번. 이거는, 자, 누가 굴절을 잘했나요? 자, NAB라고 해보자. A에 대한 B의 굴절률. 자, NA분의 MB를 계산을 하려고 해요. NA분의 MB를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냐? 바로 계산 못해. 계산 못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 자, 어떻게 하냐면, 아, 다시 지우지 말고. 자, 우리가 디귿번만 따로 빼서, 자, 이렇게 하면 되나? 오, 네, 처음 써보는데. 이야, 좋네.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n프에 대한 a 할게요. n프분의 na, 다음에 n프분의 b. 뭐 하려고 하는지 좀 눈치채셨죠? 자, 얘 어떻게 해야 돼? 사인, 자, 여기 각도가 그냥 세타라고 둘래. 똑같잖아, 둘이 어차피. 사인 세타가 위로 올라가야 되죠. a일 때 각이 60도죠, 여기가. 60도 사인 얼마야? 45도 사인 세타. 요거를 풀기 위해서 NA분의 NB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NA분의 NB를 구하려면 둘이 나눠버려. 그냥 이렇게 나눠버려. 프 사라지고 NB분의 NA가 되는데 얘는 사인 60도분의 사인 45도가 돼요. 사인 45도가 크죠? 루트 3분의 루트 2배만큼 될 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NA분의 NB잖아. 그러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 그래서 답이 맞다. 5번 골라주시면 된다. 저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A가 굴절을 더 잘했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A에 대한 B의 굴절률은 프리즘에서 A 쪽으로 보냈잖아요. 그쵸? 프리즘에서 A 쪽으로 보냈잖아. 그러면은 그 각도가 더 많이 변했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도전 문제. 사실 이거 도전 문제 아닌데, 자, 그냥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PQR이 있고, PQR은 파장이 모두 같은 빛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 볼게요. 기억번부터. A와 C에 진행하는 세 빛의 파장은 같냐 물어봤는데, 동일한 굴절률로 보냈으니까 파장은 동일하겠죠. 자, S에 해당하는 애가 누구냐 이걸 찾으라는 건데 그 PQR이 B랑 D 매질에 들어가면 파장이 요렇게 짧아졌어요. 모눈종이 두 칸을 차지했어. 근데 원래 모눈종이 요 대각선을 이렇게 차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만 차지를 했어. 그래서 이걸 그릴 때 얘가 이렇게 꺾인다 이 말이지. 재밌죠 이거? 그럼 얘가 다시 커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주인공 누구였어? Q였다. 라는 거. 당연히 굴절률은 N1이 크겠죠. N2가 크겠죠. 5번. 답을 쉽게 찾는 건데 신선하잖아, 문제가. 그래서 한번 풀어보라고 낸 겁니다. 아, 도전 문제 이거 좀 많이 질문이 들어오던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왼쪽에 있는 문제들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 이거 좀 사실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게 사실이고 작도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리원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2022년인가 나온 적이 있거든, 수능에. 그래서 한 번씩은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서 냈습니다. 자, 일단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까지는 그냥 할 것 같아. 자, A랑 P가 있는데, 자, 누가 봐도 세타 제로가 요건데, 각이 줄었네? 각이 줄었어? 그러면은, 자,
원이니까 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도해주면 좋죠. 자, 이거 굴절각 뭐라 할까? 세타 R이라 하자. 세타 R이라 하자. 그러면 세타 제로에서 세타 R이 이렇게 되니까 굴절률은 A가 B보다 이렇게 된다. 맞다. 니은번. 파장은 반대죠, 그러면. 기억 풀면 니은은 공짜잖아.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예스. 예스. 그냥 바로 반비례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세타 제로가 감소하면 세타 원은 증가한다. 음, 이게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빛이 들어가요. 직진해요. 원래 이렇게 빛이 쭉 직진을 할 거야.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근데 이게 참 애매해. 참 애매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거 뭐 어떻게 그래야 되지? 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둔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빛이 다시 커져 버리겠죠. 세타 R이고, 자, 이렇게 그린 게 맞나? 그치, 접선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이 정도 느낌으로 좀 그려볼게요. 세타 제로가 떨어져요. 떨어져요. 얘는 어떻게 돼? 같이 감소하죠. 같이 감소하죠. 그러면 이 세타 R도 같이 감소할 거야. 같이 감소하겠지? 그러면, 자, 질문이 있어요. B에서 A로 다시 나갈 때, 다시 나갈 때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굴절각이. 다시 나갈 때. 같이 감소하겠죠. 세타 제로가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면 얘도 같이 떨어지겠지. 이 각에 의해서 의존해가지고 요 각이 퍼지는 정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얘를 이렇게 연장을 하고, 이거 좀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여기가 요 각도가 요 각도가 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요 각도가 떨어지면 요 각도는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죠. 증가하는데 증가하는데 요 삼각형 보이세요? 요 삼각형에서 세타 원과 알파는 그리고 요 각을 그냥 델타를 하자. 요게 180도로 일정할 거야. 근데 얘가 점차 커져요. 점차 커지면 세타 원과 알파의 입지는 어떻게 돼? 떨어져 버리겠지. 그러니까 증가한다가 좀 잘못된 설명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찝찝하지? 찝찝해서 하나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세타 제로를 늘려보는 거야. 그냥 임의로 그려보는 거야. 그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러면 늘렸어요. 늘렸을 때 세타 원이 늘어나면 잘못된 거거든? 그러면 이 각도 증가하겠죠. 이 각도 이렇게 굴절가는 각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벌써 봐봐. 자, 보시면은 자, 얘가 다시 뭐 이렇게 굴절하겠지? 근데 이거랑 연장한 게 세타 원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런 삼각형이 만들어질 건데 요 각이 작아져 버려. 그러면 요 각은 같이 증가를 해버리겠지. 그러니까 얘를 늘렸을 때 얘가 증가한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애매하죠. 물리가 이래요. 참 물리가 이럽니다. 근데 이걸 잘하는 학생들이 정말 부러워. 부러워. 근데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면은 잘 되더라고. 자, 자, 도전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거. 요것도 쉬운데 한 번도 안 보면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쉽냐면 자, N1과 N2의 굴절률을 보시면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 될 건데 사인 세타 2는 여기가 세타 2인데 자, 반지름을 R이라 그러면 R분의 B고
R분의 A야. R분의 A야. 그러면은 R 값 되면서 B분의 A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굴절률이 이렇게 반비례하는 거를, 그 현의 길이에 반비례하는 거를, 우리 설마 고인데 이게, 이게 현인 건 알지? 그러니까 반현. 현의 길이의 절반에 비례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의 역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봐봐. 자, A랑 B랑 C가 이런 관계를 만족한대요. 그러면은 매질 1과 매질 2에서 B가 더 커져 버렸네. 그럼 굴절률은 1이 더 크다는 거를 알아낼 수 있는 거지. 반면에 A랑 C 보세요. A랑 C 봤는데 C가 퍼져 버렸죠. C가 퍼져 버렸죠. A랑 C를 비교했더니 C가 길이가 더 늘어났죠. 누가 봐도 길죠. 그러면은 N1이 N 다시 나에서 이게 두 번째 거 그림. 두 번째 거 그림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2가 3보다 크구나. 이거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굴절률 관계는 N1이 가장 크죠. 그래서 답이 1번이 아니라 5번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N1, N2, N3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이게 아마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이거는 그 약학대학 들어가는 옛날에 피트란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물리학 문제고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A랑 B라는 빛이 동시에 들어갔다가 1과 2를 지나요. 1과 2를 지나가지고 포인트! 같은 각도로 굴절을 했네요. 이게 포인트죠. 근데 처음에 들어간 각은 누가 더 컸어? A가 더 컸지. A가 더 컸지. 그러면 굴절률이 B보다 빛이 더 크다. 이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요. 근데 여기랑 여기랑 억각이죠. 잘 안 보이나? 자, 나만 보일 수 있어. 자, 요 각과 요 각이 억각이야. 억각이야. 그랬을 때 P를 착 지나. 착 지나. 그럼 도대체 저 누구냐? P는. 그게 이제 문제겠지. 자, 기억번부터 보자. B는 P를 지난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매질 2에서 다시 이쪽 바깥 진공이네. 여기가 진공이야. 진공으로 다시 나가면 굴절을 잘하는 굴절을 이제 그 굴절을 지금 그 해야 되잖아. 근데 굴절을 해야 되는데 그 요렇게랑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랑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각이 조금 변하는 거. 원래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 근데 각이 조금 변하는 친구 그게 누구야? B잖아. 그러니까 B가 P를 지나겠지라는 거를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와, 이건 7번까지 있네. 자, 2의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그 굴절률은 1에서 2로 갈 때 각이 안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요거 이렇게 알아낼 수 있죠. 근데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구나. 자, 요 상황은 디귿에서 쓰이겠네. 자, 니은번에서 2의 굴절률, 그러니까 물질 2에서 A랑 B라는 빛을 봤을 때 누가 더 크냐 물어봤는데, A가 큰 거 아닌가? 문제가 잠깐만. 답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자, 왜 그러냐면, 그러네. 제가 잘못 봤네요. 자,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A라는 빛이 더 많이 꺾였어. 더 많이 꺾였어. 그러면은 원에 원에 대한 2의 굴절률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A가 더 많이 꺾였어. 그러면 A가 B보다 큰 거 맞잖아. 니은은 맞고 기억이 좀 잘못됐는데 자, 같은 입사각으로 들어가는데 2에서 진공을 보내는데 굴절을 A가 더 잘해. 그러면 같은 각도로 굴절을 이렇게 보낸다 했을 때 더 많이 꺾이게 만드는 거. A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가 P를 지난다라고 해주셔야겠죠. A가 P를 지난다.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A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 이건 너무 쉽죠? 자, N2가 N1인 관계를 만족하니까 A의 속력은 이제 속력은 그 위로 바꾸면 이거니까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 반대로 썼네. 답이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답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내 풀이가 잘못됐어. 자, 마지막 전반사와 강동식 읽어보겠습니다. 전반사는 굴절하고 똑같은데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이제 작은 매질로 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전반사 발생하는 조건 요거를 판단하시면 N1이 N2면 세타1이 세타2보다 작겠죠? 요 관계를 만족을 시키는데 갑자기 세타2가 90이 되는 이 각도일 때를 세타1을 세타C라고 한다. 요게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자, 첫 번째 조건. 굴절률이 일단 N1보다 N2보다 N1이 N2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사각이 임계각 이상 세타1이 세타C이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발이 임계각 이렇게 대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까지 설명드립니다. 자, 나머지는 뭐 괜찮고요. 자, 광통신 볼게요. 광통신은 외우셔야 돼. 뭘 외워야 되냐? 내부에 코어가 들어있고 안에 바깥에 클레딩으로 감싸고 있는데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보다 크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뭐 장단점은 뭐 수업 때 설명드렸고 우리가 탐구 활동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크게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일단 볼게요. 황통신 볼게요. 자, 빛이 들어가서 이제 내부에서 내부 전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번. 굴절률은 코어가 클랜디보다 작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기억 아니고. 자, 니은번. 코어에서 클레딩 입사하는 빛의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크다. 코어에서 클레딩을 볼 때 임계각보다 커야 전반사가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니은이 맞고. 디귿번. 광섬유 내에서 빛은 외부 전파에 간섭을 받는 단점이 있다. 이걸 안 받으려고 광통신 쓰는 건데 그래서 2번이다 라고 고를 수 있어요. 자, 반원형 물통은 이제 설명만 조금 드리도록 할 건데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자, 문제 다 읽으셨으니까 자, 바로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반지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걸 쓴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공기에 대한 액체 굴절률을 쓰면 사인 세타 여기 1 세타 2면 2분의 1인데 얘가 R분의 3이고 R분의 4요 이렇게 해서 3분의 4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맞고 자, 속력은 자, 공기가 빨라요? 액체가 빨라요? 공기가 빠르죠. 공기가 빠르죠. 그래서 액체에서 속력은 공기에서 속력의 3분의 4배. 이게 잘못됐고 4분의 3배라고 해줘야 돼. 이거 만든 문제다 보니까 좀 이게 정답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아. 자, 디귿번이 좀 중요한데 액체에서 공기로 나올 때 진행 방향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사용한다라는 건데 자, 이게 다시 나갈 때 그 원래 진행 방향이 요건데 얘에 대해서 그 진행 방향이 변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이 빛이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이 액체를 통과하고 다시 나가는 상황에서 원래 진행했던 방향에 대해서 다시 꺾일 때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꺾이라고 이 물통을 사용해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가지는데 그래서 사용한다라는 거고 딱히 뭐 크게 이제 뭐 시험이나 뭐 이런 데 나오진 않을 거니까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이 반지름으로 구할 수 있다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전반사 광통신 또 똑같은 문제죠. 이것도 수업 때 풀었는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번부터. 세타는 클레딩과 코어사 임계보다 작다. 자, 이 세타가 전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계각보다 클 거야. 근데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작다는 절대 말이 안 돼요. 그 기억 아니고.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빛이 꺾이는 거 봐보세요. 원래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각이 더 커졌죠. 그러면은 NA가 NB보다 크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디귿번. 클레딩을 B로 만들면 코어는 C로 만들어야 되냐라고 했는데 자, 클레딩이 B래요. 클레딩이 B면 중간 물질이네. 그럼 자기보다 굴절률이 큰 애를 코어로 만들어야 돼. 그럼 A로 만들어야겠지. C는 될까요? C 굴절률 볼까? 오, 빛이 덮어졌네. C는 B보다 작아. 그러니까 얘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전반사 문제인데 이게 똑같아. 그냥 똑같은 문제야. 자, 기억반부터 일단 볼게요.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굴절 요구하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A랑 B가 있으면 자, 굴절을 안으로 꺾였어, 바깥으로 꺾였어. 각이 작아졌죠. 그러면은 B가 더 큰 거야. 그러면 속력은 A가 커, B가 커. 반비례니까 아니다. 자, 니은번.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왜? 당연하죠. 전반사였잖아. 임계각이라고 하는 말이, 임계각이라는 말이 전반사를 한 거니까 무조건 커야 돼. 본행 쪽이 커야 돼. 그러니까 맞고요. 그러니까 얘 니은번이 뭐 속력 물어보나 굴절률 물어보나 파상 물어보나 똑같은 소리야. 디귿번 봐봐. P가 세타보다 크대요. 세타보다 크대요. 그러면 뻔해, 뻔해. 아, 얘 늘어나잖아, 그치? 그러면은 아, 이거 요거 봐봐, 요거. 얘는 줄어들죠. 얘 줄어들어. 얘가 늘어나면은 얘네 둘의 합이 얘하고 얘 합이 일정하잖아. 90으로. 근데 얘가 늘어나면 얘가 줄어드니까 전반사 하냐? 못하지. 답이 2번이죠. 아니, 각이 임계각을 벗어나 버리잖아. 그러면 못하지. 2번. 자, 이거의 문제 볼게요. 자, 왼쪽 거부터 보자.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수업 때 안 풀어드린 이유가 얘를 이제 가시광선과 마이크로파 이거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만 드리면 일단 적외선이에요. 적외선이에요. 자, 광섬유의 코어에 입사하여 코어의 클레딩 경쟁에서 전반사한다. 전반사한다. 기억번. A는 자외선이다. 적외선입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나 이거 모르는데요? 나중에 알게 돼요. 자, 니은번. 클레딩은 코어의 굴절률은 클레딩이 코어보다 크다. 이것도 왜 이렇게 됐어? 아니, 클레딩이 코어보다 크면 안 되죠? 아, 답이 그래서 이건데, 코어가, 속도가 굴절률이 크니까 느리겠지. 그러니까 2번. 자, 오른쪽에 있는 또 도전 문제. 자, 같은 문제예요. 문제 읽어보시고, 두 번째 줄에 전반사하여 진행한 후 포인트죠. A와 C의 경계면에서 그러면은 NA가 NC보다 크다. 이거 써놓고 시작해야지. 뭘 알아? 그리고 P가 A에서 B로 진행할 때 굴절각이 세타 B이다. 요게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세타 뭐 A였겠죠?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꺾이나 뭐 이렇게 꺾이나 할 텐데 굴절각이 세타 B가 된대. 세타 B가 어떤 각인지 모르겠어. 굴절률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번. 굴절률 A가 C보다 크다. 맞죠? 자, 니은번. 세타 A는 세타 B이다. 근데 문제를 자세히 보니 이게 있네. 자, 이거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그러면은 세타 B가 요거에 해당되겠죠. 작은 각도로 해당되겠지. 그럼 그림을 다시 그리면 자, 원래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자,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고 요게 세타가 되겠죠. 자, 세타 B가 세타 A.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디귿번. B와 C의 경계면에서 P는 전반사 하냐 물어봤어요. 자, 그림을 또 자세히 그리자. 이렇게 되고 요게 세타 B인데 요 각이 뭐야? 90 마이너스 세타 B겠죠. 자, 우리가 자 A에서 C 보낼 때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 A거든. 자, 90 마이너스 세타 A일 때 전반사 오케이 가능. 이거 좀 어렵네. 90 마이너스 세타 B가
전반사 하냐 안 하냐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일단은 자 굴절률이 요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A와 C에서 90 세타 A가 전반사를 했어요. 근데 MB, NC 관계에서 90 세타 B인데 자 봐봐. 세타 A랑 세타 B를 비교하면 A가 커요. 근데 A가 크면 문제가 각이 커졌지. 90 세타 A는 이거 90 세타 B랑 90 세타 A는 당연히 얘가 클 거 아니야. 커요? 근데 얘가 큰데 전반사를 했네? 근데 굴절률의 차이가 B랑 C가 A랑 C보다 훨씬 크잖아. 수업 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이거 중요하다 했죠?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낮아져요. 그러면 동일한 C라는 매질이 경계면에서 전반사를 하려고 하는데 B랑 C 사이가 굴절률 차이가 더 크지. 그러니까 90 세타 B라고 하는 작은 각으로도 전반사가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다. 답이 3번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또 문제 재밌게 만들어 볼까? 요 각을 늘리면 여기서 전반사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늘어나면 얘도 늘어나고 여기가 줄어들겠다. 그러면 전반사 못한다 라고 답변해주면 돼요. 재밌죠? 저만 재밌네. 자, 밑에 문제. 자, 연습 문제. 이것도 수업 때 풀었던 건데, 자, 이제 보자. 아까 위에서 풀었는데, 일단 결과만 좀 넣고 볼게요. 아까 전에 위에서 풀었죠, 이거? 굴절단에서 풀었던 것 같은데? 맞죠? 풀었죠? 요거에서 뭘 강조하고 싶냐면, 전반사 문제랑 엮어서 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NA, MB, NC가 있는데, 요 관계를 만족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거, 뭐냐? C랑 A, C랑 A로 만든 광섬유랑, 그 다음에 광섬유인데 다시 C랑 B로 만든 광섬유가 있어요. 누가 임계각이 작아요? 물어보면 임계는 얘가 작아요. 이게 작아요. 무슨 말이냐? 더 빨리 전반사가 90도 만드는 게 목표잖아. 더 빨리 작은 각도로 굴절을 잘하니까 임계각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임계각이 어디가 더 작냐? C에서 A가 더 작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이 잘못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반사 관련된 문제 다 풀어봤고, 완자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나 한 번씩 풀어보시고 시험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